안녕하세요. 프로그래밍하는 남자 로밍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솔브드 AC 클래스 1 문제를 한 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푸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솔브드 AC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솔브드 AC 이렇게 검색하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클래스라고 있는데 이제 각 클래스별로 난이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이 이렇게 쭉 여러 클래스가 있고 저는 이제 클래스 1을 한번 쭉 전부 다 한 번에 다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또 편집을 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하나씩 풀어볼게요. 자, 1000번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따로 뭐 할 필요 없이 더해서 출력해주면 되는 거니까 한번 바로 제출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맞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서 B를 빼라고 하네요. 마찬가지 똑같이 구현을 해주면 되겠죠?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런 파이썬 문법에 대해서 딱히 설명을 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이런 문법이 혹시 익숙하지 않으시다면은 파이썬 문법을 공부하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제출하겠습니다. 맞았을 것 같으니까 다음 문제로 바로 갈게요. 나누기는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죠. 뭐 근데 결국은 그냥 나눠서 제출하면 된다는 소리네요. 지금 이런 클래스 1 문제들은 결국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알고리즘을 주어지고 나면은, 그러니까 어떤 알고리즘을 테스트한다거나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이런 인풋을 잘 받을 수 있는지, 그 다음 단순한 출력들을 할 수 있는지, 결국 이 시스템에서 어떤 문제를 풀려고 했을 때, 아니면은 뭐 이런 어떤 언어가 됐건 간에 언어를 다루는 데 있어서 그 언어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알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지금 묻는 문제들이고요, 대부분. 단어의 개수 한번 읽어보죠. 이것도 결국은 스플릿을 이용을 해서,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스플릿을 이용을 해서 이거를 끊어낼 수 있는지, 왜냐면 저희가 다른 문제들 나중에 풀 때 알 수 있겠지만 입력을 받았을 때 이걸 끊을 수 있어야 그 다음 문제 자체를 풀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언어를 사용하시던 간에 이런 기본적인 그 인풋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형태를 먼저 갖출 수 있는지 그 정도를 보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얘도 맞았고, 얘도 아까 맞았었죠? 얘도 여기 맞았고요.
이렇게 하면 지금 S에는 끊겨서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어별로 하나씩 끊어서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몇 개인지를 출력해주면 되는 거죠. 그 단어가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자,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별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여기서는 뭐 S가 4개, I가 4개니까 물음표를 출력했네요. 이 문제는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로컬에서 돌려보고 그 다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스트링 입력을 받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대소문자 구별하지 않는다고 했고 대문자를 출력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문자로만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고, 자, 그 다음에 각각 그 문자들에 대해서 각 몇 번 출연했는지를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 거를 보통 히스토그램이라 그러죠. 만약에 있다면 하나 증가시켜 주는 거고, 없었다면 하나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초기 값을 1을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그 중에서 제일 큰 값이 뭔지를 찾는 거죠. 어차피 큰 값만 찾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면 가장 큰 값이 저장이 되겠죠. 그 다음으로 해줘야 되는 건 뭐죠? 제일 큰 값을 찾았으면 그게 하나인지 여러 개인지 카운트 값을 하나 해놓고 똑같이 이제 하면 되겠죠. 돌 건데 그 중에서 만약에 이 값이 이것과 같다면 1을 증가시켜주면 되겠죠. 자, 다 됐습니다. 만약에 카운트가 1이 아니라면 물음표를 출력해주면 될 거고요. 만약에 여러 개가 있지 않고 이게 탄 게 뭐죠? 하나란 소리잖아요. 1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1이 아니라면 하나가 아니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이상이란, 하나 초과란 소리겠죠. 물론 0일 수도 있는데 이미 이 중에서 제일 큰 값을 여기다 저장했으니까 0일 리는 없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저거를 출력해주면 되겠죠. 네, 문제없이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 동작하는 것을 확인했고요.
네, 이렇게 맞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 조건들 그대로 해주면 되겠네요. 입력받고, 자, 여기 써있는 조건 그대로 코드로 옮기는 거예요. A가 B보다 큰 경우에는 이거를 출력한다. 자, 문제없이 동작한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이고요. 최대값을 m이라고 한다. 파이썬은 이런 게 좀 쉽죠. 이렇게 바로 하면은 맥스 값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점수를 이렇게 고치라고 했죠. 이렇게. 고친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나요? 평균을 출력하는 거네요. 일단은 각각에 대해서 다 적용을 해서 더해 나가야겠죠. 이제 미는 결과적으로 이게 될 건데 여기에다가 더하고 나누고를 또 해야겠습니다. 일단 더하는 것부터 할게요. 그러면은 각 아이템에 대해서 나누기 m을 한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하라 그랬죠. 이거를 이렇게 맞죠? 자, 일단 이렇게 다 더하고 다 더했으면 출력해야 되는 거는 이걸 s라고 할게요. 미는 결국 나눈 값이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아이고, 잘못했네요. 3이 아니라 n이 돼야 되는데 틀렸겠죠. 런타임을 이렇게 런타임 에러네요. 일단 이렇게도 한번 해보죠. 이렇게 한 다음에 사실 이걸 이렇게 폼은 동거나 마찬가지긴 한데 어찌됐건 이렇게 제가 이걸 잘못했죠. 지금 이게 없는 값인데 이렇게 써야 되죠. 아까 바꾸면서 여기 얘를 안 바꿨네요.
이걸 또 이렇게 쓰면 여기가 0이어야 되죠. 참. 네, 이렇게 정답입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포먼을 쓸 줄 아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죠. i번씩. 근데 i가 이렇게 되면은 0부터 시작이니까 하나 더 증가할 때까지가 될 거고, 이렇게 하면은 개행이 되니까 이렇게 해줘야겠죠. 개행이 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여기 개행은 그 다음에 해주는 걸로. 이 포문이 한번 끝나면 제출해서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이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포문을 돌면서 이렇게 출력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출력할 때 이렇게 형식을 지정한 정도는 아니지만 아무튼 개행 없이 출력할 줄 아는지 이런 거를 묻는 문제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공백을 찍고 별을 찍어야겠네요. 아까랑 일단 똑같겠죠. 자, 여기서는 일단은 n번을 n번에 대해서 n번을 찍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앞에 그 이거를 일단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서 별은 i번을 찍는 거죠. 그럼 별이 아닌 공백은 몇 번을 찍나요? 별이 아닌 공백은 i에서 뺀 만큼, n에서 i를 뺀 만큼을 찍어야 되죠. 뭐 J도 쓸 필요가 없고 이렇게 보통 많이 쓰죠. 이렇게 여기도 개행이 되면 안 되니까 다음에 여기서 개행을 또 해줘야 되죠. 이렇게 예제를 한번 돌려보고 일단 한번 해보고 제출을 해보고 틀렸으면은 그 터미널에서 한번 확인을 해서 틀렸네요. 이런 식으로 하면 틀릴 수도 있죠. 터미널에서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형태가 잘못 나왔으면 그걸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게 나오게 됐네요. 잘못 짰죠?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부터 정상적으로 나오는 건지 봐야 되고, 일단 n이 자 5일 때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5일 때부터 여기가 그러면은 5에서 빼기 1 하면은 4죠. 그러니까 4번을 공백을 찍는 거는 맞고, 여기는 1일 때 한 번 찍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게 찍히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서 한번 좀 더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여긴 맞았네요. 그쵸? 이건 맞았는데 두 번째 줄이 틀렸네요. 두 번째 줄 이거는 여기까지는 찍었는데 그 다음 여기가 이상하죠. 지금 이거를 포문을 구별을 제가 시켜놨잖아요. 아, 지금 보시면 여기를 지금 개행을 안 시켰어야 되는데 개행을 시켜버렸죠. 이 문제인 것 같은데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잘 된 것 같죠? 이제 여기만 다시 바꿔주고요. 네, 이제 문제없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제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맞았을 것 같으니까 빠르게 다음 문제. 네, 이렇게 맞았죠? 결국 다 제곱한 다음에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출력하라는 뜻이네요. 자, 각각에 대해서 다 제곱을 하고 그걸 다 더하라 그랬으니까 더해 놓을 값을 여기다 두고요. 제곱을 한 값을 더해주고 다 더한 다음에 10으로 나눈 나머지. 네, 맞았고요. 헬로 월드. 헬로 월드를 출력하시오. 자, 출력할 줄 아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죠. 네, 맞았고요. 최대값. 입력이 9개라고 정해져 있네요. 자, 입력을 받아서 ARR에 다 들어갔고요. 이 중에서 제일 큰 값이 무엇이고 그 값이 몇 번째인지 8번째라고 했는데 이게 인덱스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이런 식으로 증가하네요. 그러니까 인덱스보다 하나 더 큰
지금 보시면 총 9개인데 8번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덱스로 하면 이게 7이죠. 그러니까 0, 1, 2, 3, 4, 5, 6, 7인데 플러스 1한 값을 출력을 해줘야겠네요. 자, 최대값을 구할 때는 이렇게 할 거고, i번째 있는 값이 만약 빅보다 크면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요. 그쵸? 제일 큰 값과 그 인덱스를 출력해주면 되는데, 인덱스가 아니라 인덱스 플러스 1이라 그랬죠? 이렇게 되겠네요. 원타임 에러가 났는데 부동 방향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쵸? 빅보다 ARR이 크다면이 아니라 ARR이 빅보다 크다면이 되겠죠? 제가 잘못했네요. 네, 이렇게 맞았습니다. 자, 다음 문제. 이것도 히스토그램을 구하는 거죠, 결국은. (1부터) 까지가, 그럼 0은 0부터 9까지죠. 그러니까 자, ABC를 구했고, 토탈은 이렇게 될 거고요. 마찬가지 히스토그램인데 이거는 개수가 10개잖아요. 0부터 9까지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이거를 이제 10진수에서 자릿수 하나씩 가져오면서 이제 그 값이 얼마인지를 가져오는 방법은, 10으로 나누면은 이 값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또 10으로 나오는 값을 그대로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해 나가는 방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0이 되기 전까지 일단 10으로 나누면은 이 값이 키가 되는 거죠. 1이 증가할 거고, 다음 t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10으로 나눈 숫자를 또 넣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 바퀴 돌 때마다 다음 자릿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히스토그램에는 다 담기게 되겠죠. 그 다음에 0번째 것부터 쭉 다 출력하라 했으니까 이렇게 출력해주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맞았습니다. 자, 문자열 반복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걸 뭐라 그러죠? 이스케이프 문자들 같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돌려보면서 조금 예제들을 돌려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테스트 케이스마다 이렇게 동작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해주면 입력은 다 받았죠. 지금 테스트 케이스 2개에 대해서 숫자랑 문자열 이렇게 받았네요. 자, 이제 A를 3번, B를 3번, C를 3번 이렇게 출력해주면 되는 거니까 파이썬이 확실히 이런 게 좀 편하긴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그냥 바로 이스케이프 문자건 뭐건 간에 그냥 이게 여러 개가 돼서 출력이 되겠죠. 출력이 될 때 개행을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주면은 될 거고, 다 끝난 다음에는 개행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된 것 같죠? 다른 언어였으면은 이걸 이제 막 이스케이프 문자 같은 것 때문에 좀 골치 아팠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확실히 파이썬이라서 굉장히 단순하게 그냥 처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쉽게 이렇게 되네요.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9구단. 1부터 9구단이니까 10이 되기 전까지 라고 해야 9까지가 되겠죠. 일단 n을 출력을 해줄 거고요. 그쵸? 그 다음 해줘야 되는 게 한 칸 띄고, 지금 뭐 이게 포매티드로 할 수도 있긴 한데 그냥 상관없으니까요. 곱하기 하고 한 칸 띄고, 곱하기 하고 한 칸 띄고. 포매티드 프린트를 사용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될 건 i가 들어가야겠죠? i. 그 다음에는 한 칸 띄고 등호 한 칸 띄고, 그 다음에는 곱한 결과. 이렇게 되겠네요. 네, 문제없이 동작하였습니다. 다음은 n 찍기. 네, 뭐 이거는 폼은 돌면서 출력해주면 되겠죠? (1부터 n 플러스 1까지가) 될 것이고요. i를 출력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1부터 n까지 출력이 되겠죠? 아마 맞았으니까 다음 문제 가볼게요. 기찌개. 거꾸로 돌라는 거네요. 맞았고요.
거꾸로니까 n부터 돌 거고 0이라고 써야 0이 되기 바로 전까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그 얼마씩 이동하느냐 했을 때는 마이너스 이렇게. 자, 다음 문제. 윤년. 이건 맞았고요. 결국은 if문으로 이거 문장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자, 4의 배수이면서 100의 배수가 아닐 때 또는 아까 또는이 있었죠. 또는 400의 배수일 때. 그러니까 윤년이면 1. 맞았을 것 같으니까 다음 문제 갈게요. 알람 시계. 일단은 윤년 문제는 맞았고요. 자, 알람 시계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24시간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두 가지를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일단 이거를 시간 계산할 때는 이게 뭐든지 간에 단위 계산할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은 제일 낮은 단위로 바꾼 다음에 계산을 하고 다시 높은 단위로 변환을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두 정수를 입력을 했다 그랬죠. 일단은 입력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시간을 아예 이렇게 변경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전에 45분을 뺀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H랑 M으로 바꿔주면 되는데, 여기서 하나, 이 문제가 좀 재밌는 게 함정이 있는데, 지금 음수가 나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 알람 맞춰놨던 게 저녁 자정 12시 12시 10분이었다. 그러면은 11시 얼마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이 표현법을 사용하자면 24시간 표현법을 사용하자면 00시였는데 그걸 00시 1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0이죠. 이렇게 변환하면 이게 10이 될 거잖아요. 12시 10분이었으면 저녁 12시 10분이면 00시 10분이니까 빼면은 음수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음수가 되면은 안 되죠. 음수인 상태로 표현을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건 하나 외워두시면 좋은 게, 이건 뭐냐면은 전체 시간이에요. 전체 시간을 갖다가 더해준 다음에 전체 시간으로 나눕니다. 나눈다기보다 나머지를 구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기본적인 수학 관련해서는 제가 기회가 된다면 따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일단 넘어갈게요. 어찌됐건 지금 여기서 하려는 건 뭐냐면 t가 음수였다면은에 대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내용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나이브하게 생각을 하면은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if t가 음수라면 하면은 음수라면 더해주고 아니면은 그냥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따가 밑에서 한번 더 풀게요. 일단 이대로 풀고, 자 일단 이대로 하면은 t 값은 결정이 됐고요. 출력은 h랑 m을 출력해주면 되겠죠. 여기서 h랑 m이라는 건 이제 변환 t에서 다시 변환한 h랑 m. h는 따라서 t에다가 이게 몇 시인지 궁금한 거잖아요. 60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m이죠. 시간이 될 거고, 이렇게 되겠죠. 이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런 수학적인 내용 잘 모르신다고 했을 때 그냥 나이브하게 푸는 방식을 설명드리려고 좀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이거 맞고 나면은 수정 누르고 들어가서 다른 방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셨을 테니까 이렇게 되는데, 0보다 작다면은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결국은 이렇게 해줬을 때 아까 그러니까 이것과 이거는 결국은 동일한 그 결과물을 낸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렇게 쓰는 걸 훨씬 선호하는 이유가 딴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다 이게 연산이 아리스메틱한 연산이잖아요. 이거는 if문이 한번 들어가고, if문 같은 게 한번 들어가면 성능이 확 줄어들거든요, 보통. 그래서 이런 거를 애초에 그렇게 선호하질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통 이런 식으로 쓰는 걸 선호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 문제는 그렇게 막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벌든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풀어도 맞았을 거예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자, 이거는 비교를 하면 되는데, 두 수가 주어졌죠. 이 지금 A랑 B는 지금 다 스트링이에요. 제가 일부러 스트링으로 그대로 둔 겁니다. 파이썬에서는 아무래도 스트링이 좀 더 전환하기가 쉬워서 그냥 이대로 둔 거고요. 나중에 출력할 때 그러니까 이 스트링을 리버스 해가지고 출력을 할 생각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려고 하는 거죠. 둘 다 세 자릿수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줘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자릿수가 다르면 이런 식으로 문자열을 비교하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근데 A랑 B가 둘 다 지금 세 자릿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 자릿수라면 그 다음에 세 자릿수고 그 뭐 1000보다 작은 수도 아니고 딱 세 자릿수가 앞에 0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런 식으로 비교를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네요. 뒤집어서 비교를 하는 거군요. 뒤집어서. 제가 잘못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겠죠?
이게 지원을 안 하나?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아, 네. 이렇게 맞았습니다. 뭐 이런 거 문자열 다루는 거는 리버스도 될 것 같은데 안 되네요.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문제없이 동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재밌네요. 이런 거는 너무 쉽게 할 수가 있죠. 문제 의도가 뭐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문제가 발생을 했네요. 이게 틀렸죠. B가 아니라 이 D죠. 이렇게 맞았습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서로 다른 값이 몇 개 있는지 출력하라고 하네요. 서로 다른 값이 몇 개 있는지를 알려면은 셋에 넣은 다음에 셋의 크기를 갖다가 출력해주면 굳이 뭐 이게 뭐 서로 다른 게 몇 개인지를 굳이 확인할 필요 없이 그 셋의 크기 자체가 서로 다른 거의 개수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셋에 넣고 그 셋의 크기를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열 개를 입력받으라고 하네요. 그리고 셋을 하나 만들어야겠죠. 입력받은 수는 두로 바꿔주고 아까 전에 42로 나눈 나머지를 넣으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인서트가 아니라 add인가 봅니다. 아, 제가 잘못했죠. 셋이 s죠.
네, 이렇게 맞았습니다. 하나씩 쭉쭉 보면서 값을 더해 나가면 되겠죠? 오라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값을 초기화를 시켜줘야겠네요. 카운트를. 그래서 카운트를 1이라고 해놓고, 5라면은 일단 결과를 갖다가 0으로 일단 초기화해놓고 0으로 초기화를 해놓고, 따라서 RST에다가 CNT를 더해줄 거고, CNT는 1을 증가시켜 주겠죠. 다음번에 이제 또 이거를 0으로 해놓고 해야겠네요. 그러면은 1을 먼저 증가시켜 주고 RST를 더해주게 되면은 좀 더 깔끔해 보이네요. else라면 이게 x란 소리잖아요. CNT를 다시 0으로 초기화시켜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처음에 5가 왔다 그러면 5면은 카운트가 처음에 시작 0이었고 1이 되면서 1을 더해줄 거고, 또 5다 그러면은 2가 되면서 2를 더해줄 거고, 또 5다 그러면은 3이 되면서 3이 더해줄 거고, 만약에 x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 안 더해줄 거잖아요. 열로 갈 거고, 0으로 초기화해내고, 다음번에 또 5가 나오면 처음 시작이죠. 그럼 또 1로 해주고 증가해줄 거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네요. 틀렸습니다. 테스트 케이스가 여러 개 있는 문제였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일단 먼저 가볼게요. 맞았고요. 자, 입력을 받고 이거를 해놓으면 되겠죠? 이거를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에서 69점은 D. 맞았을 것 같으니까 다음 문제 갈게요. 고양이
이거야말로 이제 escape 문자를 잘 사용을 해야 되는 문제네요. 이런 거는 이렇게 해보면서 해봤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터미널에서 좀 테스트를 해보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다 써놓은 다음에 자 프린트 첫 번째로 뭐가 escape 문자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 이거 escape 문자 맞죠?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써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공백이랑 슬래시는 escape 문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쓰고 역슬래시는 또 escape 문자니까 이렇게 첫 번째 줄 이렇게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냥 넣은 다음에 escape 문자만 저걸 해주면 되겠네요. 지금 편집기에서 보통 이런 식으로 escape 문자들로 인해서 이렇게 뭔가 바뀌면은 이렇게 뭔가 색깔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지금 escape 문자가 필요하죠. escape 문자가 없으면 그냥 색깔이 안 바뀔 거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위에 얘네 때문에 이상하게 표현되기도 했지만 자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escape 문자가 없네요. 정상적으로 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나요? 고양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맞는 것 같죠? 네, 아까 이건 맞았고요. 제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았습니다. 자, 그 다음은 개. 똑같죠? 자, 똑같이 한 줄씩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얘가 escape 문자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지금 결국 escape 문자는 escape 문자를 구별할 줄 아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이거가 되고요. 이거는 지금 모르겠어요. 이거 지금 얘가 얘인데 출력 한번 해볼게요. 좀 이따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뭐 다 외우고 있으면은 당연히 좋겠지만 모르고 있다 하더라도 해보고 다르면 escape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해줘야 되고 얘도 해줘야 되고 얘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얘도 해줘야 되고 그쵸? 여기 이건 모르겠어요. 이건 좀 이따 보고 일단 여기 해주고 여기도 해줘야겠죠?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맞는 것 같죠? 네,
맞았습니다. 자, 알파벳 찾기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결국 처음 등장하는 위치만 지정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로 해놓고 처음 등장했을 때만 그 값을 변경을 해주면 되고, 그게 아니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 문제네요. 일단 문자를 바꿔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소문자로만 이루어진 게 주어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소문자에 대해서 결국은 A를 0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Z를 25, 26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알파벳 개수를 저희가 항상 외우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는 하나, 이런 걸 하나 만들어서 사용을 하면 되게 편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해주는 거죠. 뭔 소리냐면, 여기 A의 아스키 값으로 들어온 값의 아스키 값을 뺀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차이가 나올 거고, 그렇다면 이렇게 되겠죠. 전체 알파벳의 개수는 아마 26개일 텐데 SG가 26이 될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일단 마이너스 1로 초기화를 시켜줘야겠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마이너스 1로 쭉 다 적혀있는 그러한 어레이가 하나 만들어질 거고요. 이 어레이 값을 갖다가 이제 저 들어온 문자를 하나씩 하나씩 돌면서 바꿔주면 되겠죠. 근데 바꿔줄 때 그 어느 위치에 있는 RST의 인덱스를 접근할 땐 이 인덱스 함수를 이용을 해주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마이너스 1이라면 이것도 하나 위치를 적어줘야 되니까 이것보다는 이렇게 해줘야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조금 봐야 되는 게, 이거는 맞을 텐데, 아무튼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게 인덱스가 맞는지, 아니면은 인덱스가 저 i를 0으로 그냥 그대로 써야 될지, 아니면 0 플러스 1이 돼야 될지를 보는 거예요. 지금 a가 첫 번째 나온 위치가 1로 잡히느냐 0으로 잡히느냐를 본 건데, 그 이 위치를 여기 b가 그러니까 문자열이 시작되는 위치를 0부터 생각하는지 1부터 생각하는지를 본 거죠. 근데 단어의 첫 번째 글자는 0번째 위치고 라고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i 값을 그대로 사용을 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이렇게 말이죠. 자, 다 출력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다 저장이 될 거잖아요.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은 현재 위치 이 인덱스 값을 갖다 넣어줄 거고,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첫 번째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그냥 무시 넘어가게 될 거고요. 자, RST 값을 출력해주면 되는데 출력 형식을 좀 맞춰줘야겠네요. 한 줄에 출력해준다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틀렸네요. 왜 틀렸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했죠. 이게 한 칸 띄워야 되는데 제가 안 띄웠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해줘야겠네요. 자, 저거 채점하는 동안 다음 문제 보고 있을게요. 출력 형식을 이게 공백으로 이렇게 하면 될런지 모르겠네요. 해보고 틀리면 이거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본 다음에 공백을 여기 잘 넣어줘야겠죠. 될 것 같긴 한데, 아까 문제는 맞았고요. 알파벳 찾기 문제는 일단 틀렸네요. 형식이 좀 틀렸을 것 같으니까 맞았는데, 그쵸? 아, 최소값과 최대값을 잘못 썼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혹시 이거 시간초가 나면은 결국은 시간초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이 내부 구현이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아마 포문을 여기도 한번 돌고 여기도 한번 돌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결국 포문을 두 번 돌게 되죠. 그러니까 시간초가 나게 되면은 이거를 포문 한 번 도는 방식으로 해서 바꿔주면 좀 더 빠르게 계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함수를 쓰게 되면은 그 신디한산을 얘네들이 잘 사용을 해줘서 꼭 프로그래머가 그렇게 해준다는 게 더 좋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은 오히려 이게 더 빠를 수도 있고요. 이제 결과는 나와봐야 아는데 혹시라도 틀릴까봐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틀리게 된다면 이론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연산을 해도 이걸 이 ARR을 쭉 다 돌아봐야 맥스가 뭔지 알 수 있잖아요. 민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맥스 포문을 이렇게 되면은 한 번, 두 번 돌게 될 텐데, 근데 문제는 원래라고 인간이 한다고 생각을 하면 한 번 돌 때 최대값 최소값 하나씩 다 적어서 바로바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럼 포문을 한 번만 돌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절반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은 이 뭐라 그래야 되지? 플랫폼이라고 해야 되겠죠? 파이썬 플랫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C라고 하면은 컴파일러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됐건 돌려주는 애들이 이런 식으로
짜여진 애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심디 연산이라고 해서 한 번에 여러 개씩 팍팍팍 계산해주는 그런 그 컴퓨터의 기능을, 인스트럭션을 사용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냥 그 유저가 그렇게 짜게 되면은 그런 식으로 컴파일해서 결과물이 잘 떨어지지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런 식으로 짠다고 해서 반드시 더 빠르다는 보장은 또 없습니다. 일단 맞았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4층 연산. 자, 이거는 그냥 해주면 되겠죠? 덧셈 먼저, 덧셈, 뺄셈, 뺄셈, 곱셈, 나눗셈, 나머지 연산. 네. x보다 작은 수. 아까 4층 연산 문제는 맞았고요. 자, 더 작은 수를 출력을 하라고 하네요. n과 x. 이거 큰일 날 뻔했네요. 제가 보통 x를 많이 쓰는데 이거를 이렇게 할게요. 변수명이 혹시나 저 x가 이제 잘못 사용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건 조심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굳이 하지 않는 거예요. 얘보다 작으면 출력하면 되는 거잖아요. 출력을 하면 되죠. 근데 공백을 이용을 해서 출력을 한다 했죠. 혹시 모르니까 계행 하나 넣어주고요. 각 케이스마다 a 플러스 b를 출력한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맞았고요. 자, 그럼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조금 그 언어마다 그 잘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케이스의 개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케이스가 지금 5개만 있는 게 아니라 6개가 될 수도 있고 7개가 될 수도 있고 그 개수를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오면 그거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건 각 언어마다 조금 아셔야 될 필요는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이런 식으로 try except 구조를 사용을 해서 결국은 이게 안 됐을 때 이게 여기서 except가 발생을 하겠죠. 이게 입력이 없으면은 그때는 브레이크를 시켜서 종료시키는 거죠. 결국은 이런 거는 각 언어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파이썬 한정 그런 풀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익셉션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종료 조건이 마지막에 0, 0이 들어오면 종료된다는 거죠. 이렇게 예외 케이스, 그러니까 종료 조건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렇게 더해서 출력해주는 그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짜면 되겠죠. 맨날 이렇게 반복되니까 그냥 가져왔습니다. 입력받아서 곱한 결과를 출력해주면 되겠습니다. 맞았을 거고요. 자, 아스키 코드. 이것도 파이썬의 어떤 기능을 좀 아셔야 되는데 위에서 다른 문제에서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 입력은 하나죠. 맞았고요. 입력받고 이거의 아스키 코드 값은 이렇게 됩니다. 오더 함수를 이용을 하면은 그 값의 아스키 코드 값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음 문제. 이거는 좀 있으면 맞겠죠? 이렇게 하나씩 되어 있게 나오네요. 뭐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사실 n값이 필요 없으니까 뭐 굳이 인트로 바꿔주지도 않을 거고요.
다 더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빼서 이걸 갖다가 일단은 인티저로 바꿔준 다음에 그 인티저로 바꿔준 값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n이 지금 사용될 필요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뒀습니다. 네, 맞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풀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위에서부터 이거 하나 안 돼 있네요. 다 보면은 이것도 안 돼 있네요. 이것도 안 돼 있네요. 그럴 리가 없는데 아직 싱크가 안 된 것 같죠? 여기 성공이라 되어 있잖아요. 아까 풀었죠? 이것도 아까 성공했죠?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가보면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싱크가 안 된 것 같고, 자, 싱크를 시키고 다시 와서 보면은 이렇게 지금 다 풀었죠? 다 풀어서 클래스 1을 달성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